몇 년 전 1200만원가량의 빚을 어렵게 갚았으나 어찌어찌하여 다시 2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대학교도 잘리고 직장도 없었기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산다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 세상과 이별을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이별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뭔가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최대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이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의 전 재산은 2만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일 터미널에서 가장 늦은 시간인 새벽 12시에 출발해 새벽 3시에 도착하는 고속버스를 예매하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는 평일 늦은 시간인데도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새벽 버스라 나 혼자 타고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감한 상태로 지리산에 도착한 뒤 버스에 탔던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정류소 근처 각자의 숙소로 흩어졌고 나는 그 새벽에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이 시작되었고 포장도로를 걸을 땐 앞이 조금 보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니 온통 새까맣고 바로 발밑조차 보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 뜨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나는 어두운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 산길을 계속 올라가는데 뒤에서 어떤 부부가 머리에 랜턴을 쓰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도 없이 산길을 걷는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놀라 소리를 지르시더니 귀신인 줄 알았다며 전등도 없이 여기까지 왔냐며 이것저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둡게 가면 다칠 수도 있으니 같이 가자는 말을 하셨고 나는 끝까지 거절하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옆에 있던 남편분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랜턴을 벗겨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두워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일이니 꼭 쓰고 가라며 랜턴을 내 손에 쥐어주시고는 내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남편과 함께 나를 앞질러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짜증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베풀어준 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간섭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주머니께 받은 랜턴을 끝내 켜지 않고 그냥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한 2시간쯤 올라갔을까? 해가 조금 밝아서 앞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슬슬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데 앞에 대피소가 있다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대피소에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일부러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하필 대피소와 연결된 지름길로 가버렸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대피소에 도착해버렸고 평일인데도 대피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였습니다. 평일 새벽인데 이렇게나 사람들이 바글거리다니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들어 바위에 걸터앉아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핑계대며 이렇게 오래 걸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혼자 왔어? 막 걸으려는데 대피소에서 나오신 아주머니 3분이서 또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반팔티에 검은 바지, 운동화가 다였습니다. 가방도 없고 스틱도 없고 양말조차 발목 양말이었으며 그 흔한 물통 하나 들고 있지 않았으니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 중 한 분이 가방을 여시더니 포장도 뜯지 않은 양말 한 켤레와 500ml짜리 물을 주셨습니다. 튼튼한 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톱이 다 빠진다며 랜턴을 쥐고 있는 손에 양말과 물통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초코바와 과자를 몇 개 챙겨주시며 자기 딸내미는 백날 등산 가자고 해도 안 따라 나서는데 젊은 사람이 기특하다며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나는 분명 빈손으로 올라왔는데 벌써 양손에는 랜턴과 양말 그리고 물통에 먹을 것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온통 세상이 어둡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었는데 마주치는 사람들이 베풀어준 선행과 사소한 칭찬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산행하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말이 나의 세상을 조금 더 밝아지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챙겨준 랜턴, 양말, 물통, 간식을 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왕봉 위는 정말 아름다웠고 마치 현실이 아닌 풍경을 보는 듯한 기가 막힌 모습에 넋을 잃고 하염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사진 좀 찍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주며 한동안 정상에 있다가 꺼놓은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결국 지리산의 풍경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이별은 그만두기로 하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다잡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에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산을 내려가고 보니 오후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내려올 때 아까 아주머니가 주셨던 양말을 신었고 간식을 먹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재산을 털어 지리산행 버스표를 샀기 때문에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동안 터미널에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 정류소 뒤 주차장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어디까지 가? 태워줄 테니 어서 타. 나는 서울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대전 사람이었는데 나를 태워 터미널까지 가서 서울행 버스 티켓까지 직접 끊어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아저씨께 버스표를 받으며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나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나는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